밤에 자주 깨시나요? 화장실에 다녀오고도 다시 잠들기 어려워 괴로우셨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밤에 일어나다 넘어진 낙상사고로 병원에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심지어는 인지 기능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 개선에 바나나가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아침에 먹는 과일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대에 맞춰 먹으면 수면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 밤에 자주 깨는 일 많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참고로 저는 30년간 노년기 수면 호르몬과 야간 소변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수면이 방해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증상을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중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는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데요. 피로감이 누적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 밤중에 화장실을 찾는 문제는 단순히 방광 크기나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르몬 균형, 체액 조절, 영양소 섭취, 패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가 이런 문제 해결에 좋은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바나나를 적절한 시점에 먹으면 밤중에 깨는 횟수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생활 습관 개선 방법 중 하나로 바나나를 식단에 포함시켜 야간 소변 문제에 대처해 오셨습니다. 특히 수면 중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은 노년기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상담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의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밤중에 반복해서 깨는 것은 뇌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며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방법은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제 연구와 상담 경험에 따르면 바나나에 함유된 특정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과 신경계에 작용하여 밤중 소변 생성 조절과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풀어갈 이야기는 여러분의 수면 패턴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바나나가 숙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야간뇨 증상이 있으시다면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게 상담을 요청한 분 중에 42 새 직장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76 새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밤마다 2-3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신다라는 거였어요. 특히 새벽녘에는 종종 균형을 잃고 문턱에 발을 부딪히시기까지 했죠. 그 뒤로는 가족 모두가 밤마다 불안에 떨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셨는데요. 밤 10시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게 되었고 취침 약 1시간 전에 바나나 1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화장실 방문 횟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장애와 야간 배뇨 문제를 연구하고 상담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67 새 한 어르신은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고 그때마다 다시 잠들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결국
만성 피로와 우울감까지 경험하게 되셨죠. 그분도 식습관 조정과 몇 가지 일상 패턴 변화를 통해 상황이 서서히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낮 시간의 활력도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여기는 문제들이 실은 생활 습관 교정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중 배뇨로 인한 수면 방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와 수면 개선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최근 소규모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불면 증상이 있는 21명을 대상으로 취침 전 바나나 섭취 효과를 조사했는데 일부 수면 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2주간 규칙적으로 바나나를 먹은 후 야간 수면 방해가 감소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소규모에 불과하며 바나나만의 독립적인 효과를 명확히 증명하려면은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야간요 해결의 만능 열쇠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생활 습관 개선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령이 삶의 질은 여러 생활 습관 조정을 통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중 각성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인지력이 저하되며 낮 동안의 활동량도 자연히 감소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눌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내용을 마지막까지 듣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나나 활용법 외에도 야간 배뇨, 문제 완화에 유용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밤중에 화장실을 찾는 문제를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정보를 통해 이것이 단순히 받아들여야 할 노화 과정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수면 호르몬과 방광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언제 섭취하는 것이 최적인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널린 일반적인 건강 정보가 아닌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한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밤중 배뇨로 인한 수면 방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오가다 발생하는 낙상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 소변 문제의 원인과 바나나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습관 조정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야간 소변과 관련된 우리 몸속 변화들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밤에 화장실을 자주 찾게 만드는 몸속 변화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밤 시간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밤의 소변량을 줄여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노인의학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야간 바소프레신 분비량 감소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상담했던 72세 최경자님은 밤마다 여러 차례 깨시는 문제로 고생하셨는데요. 생활 방식 개선과 식단 조절 후 점차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바소프레신 호르몬 균형은 식습관 개선과 특정 영양소 섭취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신체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호르몬 관련 보충제는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밤중 각성 원인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여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실제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방광의 탄력 저하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인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방광의 탄력성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방광이 예전처럼 소변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하게 되고 결국 화장실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한국빈뇨기과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에서 방광 기능 저하가 흔히 나타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8, 새 박영수님의 경우 야간 요의로 매일 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골반 근육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서서히 나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방광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커피나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방광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밤늦게 수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박이나 멜론과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밤에 먹으면 소변량을 늘려 화장실 방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방광 민감도가 높아지면 소량의 소변에도 강한 요의를 느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낮 시간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체액 재분배입니다. 이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 영향으로 체액이 다리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밤에 눕게 되면 이 체액이 몸 전체로 다시 분산되면서 신장으로 상당량이 이동합니다. 그 결과 밤중에 소변 생성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체액 재분배 현상이 노인 야간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에 참여하신 74세 김동자님은 종아리 붓기와 야간 배뇨 문제를 동시에 겪고 계셨는데 적절한 관리법을 실천하면서 두 가지 문제 모두에서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체액 재분배에 대응하려면 저녁 시간에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이나 올리기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저녁 식사에서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리 붓기를 방치하면 만성적인 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별 문제 없다가 밤에만 화장실을 자주 찾으신다면 이제 체액 재분배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과 수분 균형 조절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방광신경의 민감성 증가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방광이 예민해져서 소량의 소변에도 강한 배뇨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민감도가 변화하고 과거보다 적은 양의 소변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일본 비뇨기학회의 그 연구 결과 고령자의 신경 민감도 변화가 야간 소변 빈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6세 이성민님은 방광 건강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전하셨습니다. 방광신경 민감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미네랄은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는 이 두 가지 미네랄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방광 건강 관리에 적합한 식품으로 꼽힙니다. 반면 매운 음식, 알코올, 카페인 등의 자극물은 방광의 예민함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저녁 시간대에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저녁 식단에 자극적인 음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야간 소변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저녁 식사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식단 조정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심리적 불안과 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심리적 요인이 신체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신경계가
과도하게 각성되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서울대 심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불안 수준과 수면의 질은 밀접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불안이 높을수록 야간 각성 빈도가 증가하고 소변량과 무관하게 방광에 대한 인식이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조선화님은 불면증과 야간 배뇨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저녁 시간의 이완 습관과 식이 패턴 변화를 통해 눈에 띄는 호전을 보셨습니다. 특히 취침 전 뉴스 시청을 줄이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려면 저녁에 이완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긴장 완화와 숙면 촉진에 기여합니다. 취침 전에는 자극적인 뉴스나 긴박한 드라마 시청은 피하고 카페인 음료는 최소 6시간 전에 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가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야간 배뇨를 유발하는 5가지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나나가 이러한 요인들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닌 우리 몸의 다양한 시스템에 영양소를 공급하여 야간 소변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식품입니다. 이어서 바나나의 최적 섭취 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나나가 왜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방광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신체 기능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바나나를 야간 소변 문제 관리에 적합한 과일로 만듭니다. 수박이나 멜론, 파인애플처럼 수분이 많은 다른 과일들은 밤에 섭취하면 소변량을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바나나는 적절한 수분 함량과 함께 필수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수면 개선 목적으로 먹을 때는 섭취 시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신 수면 연구에 따르면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 사이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대에 섭취하면 바나나에 포함된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 등의 영양소가 체내에서 충분히 작용하면서도 소화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취침 습관과 소화 능력에 따라 적정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타이밍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바나나를 아침 식사나 운동 전 간식으로만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지만 야간 배뇨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저녁 시간대 섭취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 조절과 신경 기능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밸런스를 맞추고 마그네슘은 근육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합니다. 바나나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독으로 먹거나 소량의 아몬드와 함께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식사 직후나 바로 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식사 간격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흡수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한두 시간 후나 취침 약 1시간 전이 바람직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바나나에서 얻은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주목할 점은 덜 익은 바나나보다 잘 익은 바나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숙된 바나나는 트립토판 함량이 높고 소화도 용이합니다. 특히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가장 이상적인데 이런 상태의 바나나는 소화 부담이 적고
혈당 상승률도 완만해 급격한 혈당 변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는 색상과 반점 유무를 체크하세요. 노란색이 완전히 돌면서 갈색 반점이 약간 있는 바나나가 영양적 가치와 소화율 측면에서 최상의 선택입니다. 너무 푸르거나 지나치게 갈변된 바나나는 효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바나나의 또 다른 중요 성분인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항성 전분 형태의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나나의 칼륨이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체내 수분 균형을 최적화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나트륨 섭취는 과다한 반면 칼륨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체액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바나나는 이런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의 효과는 개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꾸준한 섭취를 통해 서서히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생활 방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나나 섭취와 더불어 저녁 시간에 수분 섭취량 조절도 필수적입니다. 보통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느끼면 소량의 물을 조금씩 마시되 카페인이나 알코올 함유 음료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좀 바나나 외에도 유사한 효능을 가진 식품들이 있지만 바나나만큼 영양 성분이 균형 잡히고 섭취하기 편리한 식품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체리나 키위도 멜라토닌 생성을 돕지만 바나나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아 야간에 먹으면 소변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나나 섭취의 부가적인 이점은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밤중에 혈당이 급락하여 깨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노년층은 밤중 저혈당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바나나가 이런 문제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팁으로 섭취 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양소 흡수가 촉진되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또한 저녁 식사에서는 염분이 높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도한 염분은 체내 수분을 저류시켜 밤중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바나나의 효과가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약물, 기저질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대사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 전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약물,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바나나의 칼륨이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포함한 자연식품입니다. 특히 노령이 수면 장애와 야간 변뇨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오늘 전해드린 정보의 요점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간 변뇨의 다양한 원인들은 예상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호르몬 변화, 방광 기능 저하, 체액 분포 변화, 심리적 긴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바나나 같은 적절한 식품 선택과 섭취 시점 조절은 수면의 질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 바나나 섭취는 함유된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먹으면 바나나 속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부적절한 습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밤늦게 수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거나 취침 직전까지 카페인을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잠들려고 하는 행동은 야간 소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야간 배뇨는 단순히 방광 크기나 노화 탓만은 아닙니다. 호르몬 밸런스, 체액 순환, 신경계 반응 등
여러 메커니즘이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결책 역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나나 섭취는 그중 하나의 전략일 뿐 수분 섭취 패턴 조정, 저녁 식단 개선, 취침 전 루틴 재설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력 약화, 인지 기능 감퇴, 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특히 야간에 화장실을 오가다 발생하는 낙상은 노년층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수면 관리가 이루어지면 낮 시간에 활력 증진, 인지 능력 유지, 면역 체계 강화 등 삶의 질 전반이 향상됩니다. 제가 상담해온 많은 어르신들은 다양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야간 각성 빈도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을 경험하셨습니다. 72세 최경자님의 경우 여러 생활 패턴 조정을 통해 밤중 화장실 방문 횟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결과 낮 동안의 활기도 회복하셨습니다. 68세 박영수님도 유사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취침 전 바나나 섭취와 함께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습관화하시면서 밤중 각성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상쾌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74세 김동자님은 식습관 변화와 더불어 저녁 시간 다리 올리기 운동을 실천하셨는데 이전에 종아리 부종과 함께 밤중에 여러 번 깨던 증상이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전하셨습니다. 특히 다리 부종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활동성도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일상 습관 변화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 배뇨를 단순히 노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수용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생활 패턴 조정으로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습관으로 취침 약 1시간 전에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갈색 반점이 있는 완숙 바나나를 선택하고 가급적 다른 식품과 함께 먹기보다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유리합니다. 바나나 섭취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며 고염분 식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 취침 1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 가벼운 이완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 15분 정도 유지하는 것은 다리에 축적된 체액의 재분배를 촉진해 야간 소변으로 인한 각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수면 환경 개선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정한 수면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 생체의 리듬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취침 전 바나나 1개 먹기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점차 다른 습관들로 확장해 나가면 전반적인 수면의 질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지속적인 야간 배뇨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간뇨가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습관 개선은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문 의료진의 평가와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바나나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건강 상태, 복용 약물, 기저질환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로 밤에는 편안한 숙면을, 낮에는 활기찬 활동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밤중에 화장실을 오가며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낙상 예방을 위한 야간 조명 설치법과
실내 동선 최적화 방안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조명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침실과 화장실 사이 경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밤마다 깨는 문제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적절한 실천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시도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